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아트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피니티 디자이너에서 새로운 도큐멘트를 열면은 이렇게 흰 캔버스 화면이 있고, 그리고 바탕이 어두운 색의 이런 화면이 보이는데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화면이고, 여기서 아트보드를 추가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도형 툴 연습할 때 만들었던 오브젝트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에 아트보드를 하나씩 씌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보드를 씌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왼쪽 툴박스에서 아트보드 툴을 선택을 하셔서 오브제에 맞춰서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아트보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배경은 밝은 색깔로 바뀌고요. 이 오브젝트에만 아트보드가 씌워지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먼저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왼쪽 툴박스에서 아트보드를 선택을 하시고, 상단에 보시면은 컨텍스트 툴바의 옵션이 아트보드 옵션으로 바뀌어 있는데요. 여기서 사이즈에서 도큐먼트를 셀렉션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인서트 아트보드를 하시면은 선택한 오브젝트 크기만큼 아트보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아트보드를 씌워봤는데요. 아트보드를 항상 씌우시고 나면은 이렇게 줌을 하셔서 끝에 아트보드와 오브젝트가 잘 맞는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되는데요. 지금도 어긋나 있죠? 그래서 이것을 아트보드를 조절을 해서 맞춰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아트보드가 선택이 되지 않고 상단에 텍스트를 선택을 하셔야지 아트보드가 선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 상단에 얼라인에 보시면은 왼쪽으로 맞춰주시고, 그리고 맨 아래쪽도 맞춰주시면은 오른쪽 하단은 딱 맞게 되겠죠? 그리고 돋보기 툴로 줌을 하셔서 상단에 보시면은 지금은 아트보드와 오브젝트가 딱 잘 맞았네요. 만약에 맞지 않다면은 여기에서 이제 아트보드를 선택을 하시고 조절을 해서 딱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방법으로 한 거는 잘 맞는지 한번 볼까요? 확대를 해서 보시면은 네, 이것도 딱 맞지가 않네요. 이렇게 딱 맞지 않는 이유는, 가장 큰 원인은 이 트랜스폼에 보시면은 오브젝트의 위치와 크기에 이렇게 소수점이 많이 있을 때 딱 맞지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브젝트 선택을 하시고 소수점을 없애줍니다. 그리고 아트보드를 삭제를 해볼게요. 아트보드를 선택을 하시고 딜리트를 하시면은 오브젝트를 유지를 한 채로 삭제를 할 건지 오브젝트도 함께 삭제를 할 건지 물어보는 창이 뜨는데요. 이때 Keep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면은 아트보드만 삭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아트보드 툴을 선택을 하시고 셀렉션 인서트 아트보드를 해서 보시면은 아트보드를 선택을 해보시고 또 오브젝트도 선택을 해보시면은 네, 다행히 딱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하단도 꼭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요. 가능하면은 오브젝트 사이즈에도 소수점이 없는 게 좋지만은 오브젝트의 사이즈는 소수점 없이 딱 맞추기가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포지션 값이라도 소수점이 없는 상태로 맞춰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것도 한번 해볼게요.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아트보드 툴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도큐먼트를 셀렉션으로 변경을 해주시고 인서트 아트보드를 하면은 제가 선택한 오브젝트의 크기보다 불필요한 영역이 생겼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A 노드 툴을 선택을 하셔서 주전자의 주둥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은 코너 툴의 가이드가 같이 영역으로 선택이 되었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코너 툴을 선택을 하셔서 다시 코너를 이렇게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벡터 일러스트레이션을 하실 때는 이펙트 같은 기능이 들어가 있는 상태는 완전하게 마무리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노드로 둘러싸여 있는 형태가 완벽하게 마무리가 된 상태이거든요. 컨버트 투 커브스 단축키 컨트롤 엔터를 하셔서 이렇게 노드로 둘러싸여 있는 형태로 변경을 해주시면은 더 이상 코너 툴을 사용을 하실 수가 없지만 완성된 벡터 일러스트레이션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손잡이 부분에 있는 코너 툴도 컨트롤 엔터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한 번에 다 잡고 컨버트 투 커브스 컨트롤 엔터를 하면은 편할 것 같긴 한데, 주전자 몸통에 노란색 라인이 마스크가 씌워져 있거든요. 컨버트 투 커브스를 하면은 마스크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선택을 해서 컨버트 투 커브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트보드를 다시 삭제를 하고 다시 아트보드를 씌워 볼게요.
하니까 거의 완벽하게 이제 도형의 크기만큼 아트보드가 생겼죠? 불필요한 부분은 조금 손으로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아트보드를 씌워 주셔야지 나중에 익스포트 페르소나를 해줬을 때 슬라이스가 지정이 되는데 이 슬라이스도 아주 깔끔하게 영역이 생기게 됩니다. 다시 디자인 페르소나로 돌아와서요. 아트보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아트보드의 이름은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셔서 변경을 해주실 수도 있고 이 아트보드 이름이 나중에 저장을 하실 때 파일명이 되거든요. 그리고 레이어에서 아트보드의 이름을 변경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트보드의 사이즈는 선택툴로 도형툴 조절하듯이 이렇게 사이즈를 변경을 해주실 수도 있고 맥에서는 컨트롤 키이고 윈도우에서는 알트 키를 눌러서 이렇게 회전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형 툴처럼 컨버트 투 커브스를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커맨드 엔터 또는 컨트롤 엔터를 하시면은 이렇게 노드를 조정을 해주실 수 있는 상태로 변경이 됩니다. 이 노드 툴은 이제 펜 툴로 핸들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아트보드를 사용을 하는 이유는 같은 일러스트로 여러 가지 포맷의 디자인을 만드실 때 유용하기도 하고 또 여러 장의 일러스트나 문서를 묶어서 하나의 PDF를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한번 익스포트를 해볼게요. 익스포트에서 홀 도큐먼트를 해서 모든 도큐먼트를 선택을 하시고 PDF를 선택을 하셔서 익스포트를 하시면은 이렇게 하나의 PDF 파일에 여러 장의 일러스트나 문서를 묶은 PDF 파일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트보드를 만들어 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익스포트를 해서 저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